낡은 책, 오래된 마음. 박종태 72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책상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 조용한 빌라의 아침 공기는 언제나 정적이었고 종태는 늘 그렇듯 TV도 켜지 않은 채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책장 맨 아래 구석에서 나온 것은 오래전 누렇게 바랜 책 한 권이었다. 표지가 반쯤 찢어져 있었지만 그는 이 책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봤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날들. 아내가 좋아하던 소설. 종태는 그 책을 펼치려다 손끝을 멈췄다. 책 사이에는 누군가 쓴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글씨는 둥글고 부드러웠다. 엄연히 아내의 필체였다. 여보, 나 먼저 가게 되더라도 너무 오래 외로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고 누군가 다시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땐 망설이지 말고 잡아주세요. 종태의 눈가가 핑해졌다. 이 편지는 아내가 마지막 병원에 입원하기 전 틈틈이 써둔 것들이었다. 그는 지금껏 그 편지를 읽을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순간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이 불현듯 일어났다. 외로움, 보고 싶음, 그리고 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욕망. 그것은 자책과 죄책감이 뒤섞인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었다. 창가에 피어난 자두꽃. 그날 오후 종태는 오랜만에 동네 복지관에 나갔다. 기억하기로는 그곳엔 자두꽃이 예쁘게 핀 작은 정원이 있었다. 복지관의 정문에 들어서자 희미하게 들리는 피아노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하얀 단발머리, 회색 체크 스카프를 두른 여자. 우아하게 등을 펴고 앉아 있는 뒷모습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기품이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쇼팽 녹턴. 아내가 즐겨 듣던 곡. 종태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착각. 그러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박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정미정 68. 종태가 복지관에서 가장 오래 본 사람.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다. 그녀의 미소는 오래전부터 종태가 알고 있던 밝고 따뜻한 미소였다. 피아노 잘 치시네요. 아유, 그냥 손이 심심해서요. 미정은 손등을 살짝 털며 수줍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종태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다. 누군가를 몰래 본다는 것. 그날 이후 종태는 종종 복지관에 나갔다. 처음엔 아내가 남긴 편지 때문이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라도 외로움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른 이유도 있었다. 미정이 피아노 치는 시간을 그는 자꾸 눈으로 찾았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녀가 웃을 때, 누군가에게 차를 건네줄 때, 옆 사람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요라고 말할 때, 가슴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 종태는 복지관 옆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고, 멀리서 미정이 친구들과 얘기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미정은 유난히 밝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종태의 입가에도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정말 오랜만에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그러다 미정이 그를 발견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미정은 잠시 멈춰 섰다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박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종태는 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아,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소. 그의 저릿한 표정을 본 미정이 푸근하게 웃었다. 그래요? 그럼 바람 쐬는 김에
저랑 같이 산책하실래요? 그날 처음으로 종태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 시간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 산책을 마치고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은 선선했고 가로수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미정이 말했다. 요즘 종태 어르신 좀 달라지셨어요. 내가, 네. 예전보다 훨씬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제 느낌인지 모르지만 가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종태의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 눈빛이 왜? 뭐라고 해야 할까?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보다 따뜻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 한마디가 종태의 마음 깊숙한 곳에 억눌려 있던 감정을 건드렸다. 갑자기 쏟아지듯 말이 튀어나왔다. 사실 요즘 내가 좀 이상했어. 이상했어요? 그대 당신 때문이요. 말이 끝나는 순간 종태는 스스로도 놀랐다. 70평생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 미정의 눈동자가 순간 커졌다. 그러나 미정은 피하지 않았다. 제가 어르신을 그렇게 만든 건가요? 미안하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소. 아내가 남긴 편지를 보고 그리고 그대가 피아노 치는 걸 보다가 가슴이 막 복잡하고 어찌할 줄 모르겠더이다. 종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직함은 용기보다 더 큰 두려움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미정이 그의 손등 위에 바람처럼 손을 얹었다. 박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그런 마음, 저도 있었습니다. 종태는 깜짝 놀랐다. 가슴이 한순간 온몸으로 터져나오는 듯한 감정의 폭발. 숨이 막힐 만큼 강렬했다. 나도 당신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종태에게는 선더처럼 느껴졌다. 황혼의 사랑은 천천히 타오른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동네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산책길에서 서로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스칠 때마다 둘은 스스로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하지만 황혼의 사랑은 젊은 날처럼 폭발적이지 않았다. 조심스러웠고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했고 감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신중해졌다. 어느 날 미정은 조용히 물었다. 종태 어르신, 혹시 아내분 생각이 많이 나세요? 종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렇소. 그리고 미안하오.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했소. 잊으라는 말 안 했어요. 미정은 그의 손을 천천히 감싸며 말했다. 사랑은 두 사람을 모두 품을 수 있어요. 그건 죄도 배신도 아니에요. 그 말은 종태에 얼어붙어 있던 죄책감을 녹여버렸다.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 종태의 딸 은주는 아버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아빠,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그런가? 네. 뭐랄까, 예전보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러던 어느 날, 은주는 종태와 미정이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아빠, 저분은? 종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내가 요즘 같이 지내는 사람이란다. 딸은 아무 말이 없었고 종태는 괜히 주눅드는 마음으로 덧붙였다. 너희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다. 하지만 사람이 혼자 너무 오래 지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더라. 그러자 은주는 놀랍게도 부드럽게 웃었다.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종태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어깨가 한순간 힘없이 떨어졌다. 안도와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 흘러나왔다. 마지막 자두꽃이 피는 날, 봄이 다시 왔다.
복지관 정원의 자두꽃이 활짝 피었다. 그날 종태는 작은 결심을 했다. 오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아내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 미정 옆에 앉아 조용히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아내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요. 편지를 읽던 미정은 마지막 문장을 읽고 눈을 천천히 감았다. 당신은 분명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때 망설이지 말고 잡아요. 종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당신을 잡아도 되겠소? 미정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예, 저도 당신 손을 잡고 싶어요. 자두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둘의 손은 젊은 날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고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다. 새로운 봄을 걷는 사람들. 그날 이후 종태와 미정은 동네에서는 예쁜 노부부라 불리게 되었다. 손을 꼭 잡고 산책하는 두 사람을 본 사람들은 은근히 미소를 지었고 복지관에서는 두 사람을 응원하는 분위기였다. 종태는 이제 더 이상 몰래 보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 감추지 않았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용기였다. 그리고 미정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종태 옆에 있을 때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다. 둘은 종종 아내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미정은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분이 참 고맙네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남겨두고 가셔서. 종태는 울컥하며 대답했다. 그대도 그녀도 다 내 인생의 선물이요. 황혼의 사랑은 끝이 없다. 계절은 바뀌고 둘은 조금씩 늙어갔다. 하지만 손을 잡는 깊이는 더 단단해졌다. 어느 날 둘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바닷가 근처 조용한 펜션. 창문 바깥으로 파도 소리가 들리고 햇살은 포근했다. 미정이 속삭였다. 종태 어르신, 우리 저기까지 걸어가 볼래요? 둘은 파도 가까이까지 걸어갔다. 발밑 모래가 푹신했고 바람은 부드러웠고 둘의 손은 꽉 잡혀 있었다. 그리고 종태가 말했다. 그대와 함께 걷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행복이요. 두 번째요? 미정이 웃으며 묻자 종태는 잠시 하늘을 보고 대답했다. 첫 번째는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이었소.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그대는 나에게 다시 사랑하게 해줬소. 미정의 눈가가 젖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의 행복은 제가 첫 번째로 만들게요. 그들이 바라본 하늘은 어느 때보다 푸르고 맑았다. 그리고 다시 봄. 그들의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졌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노래를 듣고, 함께 하루의 끝을 맞았다. 두 사람에게 사랑은 격렬하지 않아도 천천히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누군가를 몰래 바라보던 작은 떨림은 결국 서로의 손을 잡는 큰 용기로 이어졌고 황혼의 사랑은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봄이 다시 찾아오던 날, 자두꽃 아래에서 둘은 천천히 서로에게 기대었다. 종태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보며 느낀 작은 감정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폭발할 줄 정말 몰랐소. 미정이 웃었다. 그 순간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꽃잎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바람은 부드럽게 지나갔다. 그리고 둘은 황혼의 길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걸어갔다.